오늘부터 시작을 하고요. 본격적으로는. 이 시간은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좀 진행이 되면서 다들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구나. 감이 오시면 여러 이제 후속 제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름을, 응용학문, 응용수학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좀 제약적인 범위인 것 같아가지고, 응용학문, 정보기하 세미나로 잡았고요. 이 시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옵저버 없이 각 참석자들이 이 시간을 토대로 어떤 양질의 논문이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적어도 제 필터링을 통과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이 시간에 참석할 자격이 된다고 재선에서 어떤 이제 책임을 지고 확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늘 반복이 되어서 구조적으로 알게 되실 텐데, 수학적으로 말하는 소위 말해서 구체화해서 추상화로 가는 거를 반복을 하는 라인에서 이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뭘 할 거냐면 각자의 응용학문의 그 분야들로부터 어떤 저희가 모두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토의 모델 설계를 먼저 할 거고요. 나중에도 이 토의 모델을 그대로 고스란히 킵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토의 모델을 설계를 한 다음에 요거를 정보기하로 언어를 바꾸는 작업도 같이 해서 이거를 노트화해가지고 저희가 적어도 저희가 지금 공유해둔 방에서 같이 노트를 공유를 하겠고요. 그래서 정보기하화된 명제는 일단은 적어도 랭귀지로서 재해석하는 성격으로서 그 작업을 할 건데 정보기하적인 어떤 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 그리고 어떤 소위 말해서 피셔 매트릭 혹은 엔트로피 그리고 다이버전스라고 어떤 부르는 어떤 이제 그 대상들을 토대로 우리가 토의 모델을 토대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는 거에 불과할 겁니다. 아직 이 레벨에서는 논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았던 토유 모델에 대한 본질로 파고들 겁니다. 이거를 보통 수학에서 추상화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 구체화를 토대로 관찰하는 본질이 무엇이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고요. 여러 결에서. 그 얘기를 토대로 실제로 정보기하적인 랭귀지를 토대로 정말로 새로운 거를 제시할 겁니다. 정말로 새 거를, 뉴를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그 뉴를 토대로 토이 모델에서 이거가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거에 대한 것을 필요 조건상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클래스를 넓히는 것으로서 명제들을 정보기하적으로 포뮬레이션 돼 있는 것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수학자들이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어떤 것들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식으로 정보기하가 쓰이는구나가 와닿는 방식으로 해서 제가 각자랑 말씀을 드렸던 각 분야별로 정보기하의 튜토리얼을 쓰는 작업들 또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보기하 튜토리얼은 튜토리얼이지만 그 목적은 저희가 이런 백앤포스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배경도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 각자의 맥락에서 쌓으면서도 실제로 일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을 하고자 해서 오늘은 해야 되는 작업이 두 가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이기도 하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이 그것들이어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코더로 남겨놓는 것들인데 저는 이 시간에 무단으로 안 들어오신 분과 일 안 할 겁니다. 레코더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실 거면 저한테 납득이 가는 사유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냥 본인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들어오고 안 들어가고 선에서는 일할 생각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레코드로 남겨둡니다. 그 오늘 해야 되는 작업은 두 가지라고 믿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재미 삼아서 얘기를 나누었던 가스라이팅 티오리라고 불렀던 것을 토의 모델 레벨에서 저희가 셋업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 또한 이게 무엇인지 토의 모델 레벨에서 셋업을 해서 오늘의 대화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모든 걸 다 담을 필요는 없는데 어떤 이제 굉장히 간결한 토의 모델에 대한 설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그 토의 모델을 토대로 정보기하적으로 포뮬레이션을 해서 LLM을 이 시간에 같이 적어도 제가 쓰든 어느 분이 쓰시든 상관없이 해서 적어도 지금 이 토의 모델에 대한 셋업과 그리고 이거를 정보기하적인 프레임워크로 포장하는 것까지가 오늘의 대화의 엔드골입니다. 거기까지가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같이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를 보실 거냐면 디스클레이머 하는 게 여기서의 배경 지식 각자 갖고 있는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정보기하적인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필요하냐면 원하는 엔드골은 뭐냐면 각자 분야에서 탑 메뉴에 들어가는 거가 이 시간의 타겟입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그 수학적인 어떤 거는 저희 같이 일하는 식으로 여기도 수학자들도 있고 각자 분야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진짜로 이 수학을 섞어가지고 정말 좋은 결과물을 얻는 게 꼴이에요. 정말 좋은 논문을 쓰는 게 꼴이에요. 그거를 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보계열적인 배경들을 쌓는 게 필요 조건이면 저희 할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튜토리얼 작업도 저희가 당연히 할 건데 그거를 해야지 이 시간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각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오늘부터 진행하고자 하는 토의 모델 레벨에서 저희가 그 배경 지식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순화된 예시가 필요하고요. 이 단순화된 예시가 정보기하적인 방식으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뭐 정보기하를 공부해 본 적은 없더라도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게 와닿은 시점부터가 연구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준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수학 섞겠다는 거니까 그냥 이거 섞지 않고 그냥 언어만 포장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물론 아주 어쩔 수 없이 하다 안 되면 그냥 소위 그러니까 그런 류의 정보기하 저널이라도 보낼 거예요. 사기치지 않는 전에서.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위한 엔드골로서 대화가 되는 거면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조금 그 명확하게 선을 좀 긋고 싶은 게 좋은 게 좋은 대화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진짜 좋은 거 얻으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보통의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것들이 모든 의미에서 필요하겠지만 뭐 이건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을 같이 하고 싶은 거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저희가 이거 하고 나서 정말 좋은 거 되는 거를 그걸 달성하는 걸 꼴로 할 거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말이 거칠어지거나 좀 세게 나오는 것들도 그런 의미에서 용인을 하고 싶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들었을 때 이거 아니다. 약간 그런 얘기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떤 비판에서 조금 더 비난 쪽으로 넘어가는 선이라고 해도 보통은 이제 용인은 안 하지만 이 시간은 정말로 이렇게 저희가 시간 관리를 들여가지고 어떤 엔드골로서 좋은 게 정말 나오는 거가 지금 제가 이 시간을 만들고자 하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꼴이거든요. 지금 수술에서 응용 학문을 가지고 정보기하를 토대로 뭐 재미를 본다는 슬로건을 제가 몇 년간 던졌는데 실제로 여기서 지금 그 실적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기준으로 입증을 하고 싶어요.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그 할 만큼 하고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할 거고요. 근데 그 적어도 제 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그 증거가 필요하시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양자 컴퓨팅 발표를 제가 가질 거거든요. 여름에 했던 거. 그래서 그 회사랑 적어도 돈 몇백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제가 어떤 이제 돈을 받아서 수행을 했고 그거를 정보기하적인 프레임워크에서 이게 양자 컴퓨팅 산업군에서 정말로 요긴하다는 거를 그 회사 사람들이 보는 형식으로 제가 레코드를 남겨놓을 거예요. 다 얘기가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칼은 빼든 상태예요. 어떤 이 정보기하가 굉장히 응용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요긴한 것이다. 라는 걸 칼을 빼든 상태이고 그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걸 결과로 여러분이 잘 되는 거가 제가 원하는 거고요. 그래야 수일 커뮤니티에서 응용 학문을 이 방식으로 연구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볼 수 있어요. 이거 적어도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그 선에서 맞닿는 방식으로 실패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제 고성덕 교수님께서 주말에 그 수일 커뮤니티 사람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남겨두신 레코드가 있는데요. 어떤 얘기 하시냐면 10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정말로 어떤 좋은 워크를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제 교수가 되신 시점에서 말하셨어요. 전 그 스피릿을 원해요.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편으로서의 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게 좋은 거로 얘기를 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 하려고 하면 그 말이 거세질 수도 있는 면도 있다는 것들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겟팅을 해서 얘기를 하겠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 김민우 박사님을 토대로 해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부터 셋업을 먼저 하는 게 제 생각에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하겠다는 거구나 와닿기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단순한 예시로부터 그 DP가 뭐고 그러니까 토이 모델 딱 하나만 설정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여러 가지 맥락들마다 다 그것들에 맞는 어떤 페네트레이팅 이그젬플이라고 부를 게 있겠지만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그냥 다음번에 만났을 때 혹은 이 레코드를 봤을 때 그냥 이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와닿는 그 단순화를 원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확률을 다룬다. 어떤 어느 정도의 단순화를 원하냐면 주사위 던지는 거 딱 그냥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근데 주사위 던진다는 걸 가지고 여러 결에서 이제 이걸 분포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에 맞는 그 단순한 예시 설정이 목적이고 요거가 이제 시간 안에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도희 교수님이랑 이거까지 셋업을 하는 게 오늘의 대화의 꼴입니다. 그리고 그 이 두 분만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하는 분들과 이 작업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혹시 김민호 박사님 괜찮으시면 지금부터 같이 브레인스토밍도 포함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DP가 뭐고 이거를 조금 예시를 같이 어떤 셀렉션하는 어떤 대화의 과정을 포함해서 얘기를 좀 꺼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쓰다 보니 첫 화자를 맡게 되었는데요. 네, 저는 김민우라고 하고요. 그 통계학 박사이고, 지금은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제 차등 정보 보고, 혹은 뭐
차등 정보 보안, 뭐 약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differential privacy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어떤 것부터 이야기를 꺼내면 좋을까요? 우선, 그러니까 differential privacy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약간 기존의 어떤 보안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나 뭐 사기업에서 하는 거를 암호화를 해서 아예 뭐 접근하기 못하게 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보안 맥락에서 쓰여왔었다면 differential privacy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뭐 사람들에 대한 거든 뭐 아무튼 어떤 민감한 센시티브한 인포메이션이 있어서 이거를 그냥 공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공개를 아예 안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공개를 하는데 뭐 원본 자료를 공개를 하든 아니면 이 원본의 어떤 가공한 자료를 공개를 하든 그냥 공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어떤 뭐 노이즈를 주입을 한다거나 랜덤 펄터베이션을 준다거나 뭔가 어떤 처리를 해서 처리가 된 상태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그냥 오리지널 데이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계소득을 공개를 하는데 그 가계소득의 그냥 평균을 실을 뭐 공개를 그냥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다가 약간 뭐 임의로 뭐 가우시안 노이즈 같은 걸 각각 더해서 뭐 공개를 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랄까요? 좀 정확도나 어떤 유틸리티 같은 건 떨어지겠지만 그 자료 안에 숨어 있는 어떤 개인의 센시티브한 인포메이션을 조금 숨길 수 있다. 약간 이런 좀 맥락인데 사실 이게 그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게 좀 각광받은 이유는 이게 수학적 정의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학적 정의가 딱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프라이버시 레벨 딱 어떤 뭐 양수로 주어진 어떤 파라미터 뭐 예를 들어서 입실론이 있다고 할 때 이 입실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입실론만큼의 DP를 만족한다. 어떤 이제 데이터를 처리해서 뭔가 아웃풋을 내는 알고리즘이 뭔가 그런 입실론 레벨의 어떤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족한다. 약간 이런 거를 딱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과정에서 확률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우선 여기까지가 그냥 대략 DP를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에게 이게 뭐 하는 건지에 대한 그냥 이야기이고요. 예, 좋습니다. 좀, 일단 요거에서 잠깐 끊고 한 번 더 포뮬레이션을 해서 같이 좀 이 셋업을 토이 모델 셋업을 같이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를 하는 거는 제 이해를 기준으로 잡자는 건 아니고 그 어떤 이 토이 모델을 삼기 위해서 저도 제 이해를 단순히 나누는 건데요. 어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가계 소득과 같이 어떤 이제 그거의 어떤 평균과 분산 등에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호하고 싶어요. 보호하고 싶어서 그거를 어떤 적절한 노이즈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섞고 그 노이즈를 섞었을 때 이 원래 거랑 비교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이미 DP에 잘 어떤 이제 정립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게 가계 어떤 소득에 대한 확률과, 그러니까 가계 소득에 대한 평균과 분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층에서 응용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이거 자체에 대해서. 그랬을 때 지금 요 스토리는 좀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좀 가장 단순한 셋업으로 실제로 매스메리컬하게 포뮬레이션을 해보고 싶거든요. 가능하다면. 그래서 그 약간 이제 만약에 달성 가능할 것 같다면 계산이 가장 용이한 이게 뭐 디스크리트 세팅일 수도 있고 적당한 이제 그 컨티뉴어스 세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정말로 필요하면 계산하려고 할 때 근데 가능하면 이론의 블랙박스에 의존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값을 실제로 계산으로 다 그냥 만약 필요하면 확인할 수 있는 식의 토의 모델을 잡아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요거를 조금 수학적으로 같이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 셋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와닿을 수 있는 방식으로요. 음,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 조금 셋업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음, 우선은 N명의 뭐 옵저베이션 혹은 뭐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이 뭐 예를 들면 그냥 실수값을 갖는 어떤 값을 이제 사람마다 n개 뭐 x1부터 xn까지를 뭐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x1부터 xn까지의 값의 평균을 리포트하고 싶어요. 그냥 뭐 썸을 리포트하고 싶어도 되고요. 그냥 썸을 리포트한다고 할까요? 뭐 시그마 xi를 썸 xi를 전부 다 뭐 리포트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리포트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랜덤 노이즈를 더할 건데 이때 이제 어떤 센스에서 랜덤 노이즈를 더할 거냐면 이 x1부터 xn까지 총 n명의 사람들의 어떤 뭐 값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한 유저의 값, 뭐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유저라고 합시다. x1의 값을 임의로 어떤 값으로 치환을 해요. 아니면 임의로 다른 어떤 유저의 값으로 그냥 치환을 해버립니다. 딱 하나만. 그렇게 했을 때, 어, 어, 그렇게 때에도 결국에는 아웃풋이 비슷해요. 두 경우에. 어떤 데이터셋에서 한 사람이 바뀌고 아니고에 상관없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비슷한 정도를 주냐 했을 때 그냥 이 x1부터 xn까지 그냥 더한 값, 그 다음에 x1을 하나를 뭔가 어떤 x1 프라임으로 바꾼 다음에 더한 값, 이거 자체를 비교하는 거는 디터미니스틱 한데 이거 자체는 딱 차이가 명확하니까 얘를 확률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각각에다가 어떤 랜덤 노이즈를 더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라플라스 노이즈 를 더해준다고 치면은 사실 저희는 이제 서메이션을 릴리즈하는 걸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서메이션에다가 이제 노이즈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리지널 데이터셋의 서메이션에 또 랜덤 노이즈를 더하는 것과 그 다음에 딱 한 값만 뭔가 임의의 값으로 치환을 했을 때 랜덤 노이즈를 더해준 거. 그러니까 어떤 펄터브된 이 서메이션이 이 어떤 데이터셋의 한 사람의 정보를 바꾸고 아니고에 따라서 딱 비교를 했을 때 얘가 확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다른 분들도 네, 그리고 요거 토이 모델 셋업이 저희 각자의 직관에 와닿는 거를 만들고 싶은 거여서 그 모든 의미에서 그 대화에서 참여해 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채팅방에다가 적어놨는데 일단은 이제 그 셋이 있어요. 셋이 x1부터 x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모델링을 할 때 이게 디터미니스틱인 거여야 되나요? 랜덤인 걸로 보는 게 맞나요? 요 주어져 있는 제일 첫 번째 셋을 선언을 할 때요. 디터미니스틱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S라고 하는 집합은 일단은 그 각각의 실수를 갖고 있는 어떤 이제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걸로 셋업을 하고 그거를 지금 가공을 하겠다는 거죠. 새로운 집합을 도입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아까 설명하신 게 기존의 값에다가 랜덤 밸류를 섞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으시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는 S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S라는 이제 n개의 값을 가진 어떤 데이터셋이 있고, S 프라임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새로 구별할 건데, 얘는 xi가 X 프라임 아니라 전부 다 같은데, 딱 하나만 다른. 그러니까, 그러면 그 셋업을 다시 이런 작업을 좀 같이 좀 계속 할게요. 그러면 S 프라임은 가령 이제 그 S 프라임은 첫 번째 것만 바꾸고 두 번째 것부터는 그대로 이렇게 보면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네, 맞습니다. 약간 예.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셋에 뭐 서메이션을 이제 릴리즈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S에서는 뭐 시그마 XI들의 합, 뭐 S 프라임에서도 마찬가지로 X 프라임 1부터 XN까지 합을 이제 릴리즈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라고 해야 되지? 구분되지 않는 정도를 좀 퀀티파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이게 디터미니스틱 한 걸로만 두면 딱 그냥 그 차이가 정확히 딱 한 값이 딱 나잖아요. x1 빼기 x1 프라임이라는 차이가 딱 나잖아요. 그래서 딱 그렇게 차이를 딱 디터미스틱하게 하나로 두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랜덤하게 좀 이게 딱 봤을 때 정확히 x1 마이너스 x1 프라임이라는 걸 디터미스틱하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 차이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구분하기 어렵게 생기도록 하고 싶은 건데, 제가 지금 설명이 좀 꼬이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원래 지금 이게 대화의 상정치거든요. 이 토의를 같이 설계하자는 거가 애시당초 하려고 하는 작업이어서,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러면 이해도 되나요? 그러면 X1이 이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게 어떤 이제 소득 같은 거요. 그게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요. 주사위를 던져서 1 나오면 10만 원 더 더하겠고, 6이 나오면 60만 원까지 더 더할게요. 가게 소득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놈에 대해서만, 첫 번째 가게, 어떤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만 좀 뻥을 칠 건데요. 그 데이터 조작을 할 건데, 그 데이터 조작에서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왔어요. 그러면 30만 원을 제가 더해서 그렇게 지금 새 데이터셋을 만들 건데요. 지금 그 얘기 하신 게 맞으시죠? 지금 데이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방법이요. 아니요, 정확히는 그것과 다른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S 프라임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X1부터 XN이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인터벌 0에서 1 사이에 있는 실수값들만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네. S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S라는 데이터셋에서 다 X1 한 값을 도메인 0,1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으로 그냥 치환한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X 프라임 1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0,1에서 뭐 아무 값이나 하나 그냥 우선 골라둔. 그러니까 그게 꼭 X1과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선 상관하지 않고 도메인 안에서 그러니까 XI가 가질 수 있는 뭐 0,1이라는 그 인터벌 안에서 뭐 임의의 값으로 하나를 그냥 치환해 둔. 물론 그거는 네 그런 모든 경우를 사실 고려를 할 거지만 우선은 그냥 크게 다르지 어떤 않은 것 같은데. 태어지 선생님 그런가요? 말씀하신 것도 10을 더하나 60을 더하나 그 인터벌 사이에 들어가는 값이 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구체적인 상황을 셋업하고 싶어요. 0과 1이든 값이 아니든 상관없는데 그게 좀 직관적으로 와닿는 그런 상황을 좀 설계를 좀 하고 싶어서 아까 가계소득을 말씀하셔서 제가 단순히 그걸 예로 든 건데 0과 1이라고 하면 좀 그게 좀 와닿는 거는 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전 어느 쪽이든 이게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되고 싶거든요. 구체적인 상황, 이거를 수학적인 모델링 할 때 이게 바이젝티브하게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거여서 음, 그러면 구체적인 처음에 S 상황 설정,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구체적인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그러니까 0일은 그냥 네, 인터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신에 이제 최현진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10에서 60까지의 인터벌이 된 거잖아요. 디스크리트하게. 플러스 10에서 60까지. 근데 이제 그거는 중요한 것 같네요. X1에 대한 디펜던시를 잡고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설계라서 지적하신 것 같기도. 네네. 네. 그 네. 디펜던시가 X 프라임 원이 X1과 그냥 그러니까 저건 임의로 첫 번째 상관없이, 원소를 바꾼 거지 네, 네. 상관없이 그냥 아, 아무거나 바꿔치기라는 겁니다. 한 그게 그러면, 디스크릿에서. 중요, 그게 그러면 이렇게 중요했을 수 한번 생각해 있겠군요. 보겠습니다. 저희 6명이 각자가 받는 월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그 월급을 이걸 셋 S라고 잡겠고요. 그러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김민우 박사님 기준으로 주사위를 돌려요. 주사위를 돌려서 1 나오면 10만 원, 6이 나오면 60만 원으로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김민우 박사님의 데이터를 바꿔치기 한 S 프라임을 준비할게요. 요 말이 맞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차이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원래 김민우 선생님의 월급에다가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숫자가 인디펜던트하게 랜덤하게 바뀌는 거예요. 네네, 원래 맞아요. 값하고. 네. 좋습니다. 뭔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차이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네요. 네, 사실은 노이즈는 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약간 이게 차이를 보고 싶기는 한 건데 이제 바꿔치기 하는 게 인디펜던트한 거죠. 원래 X1의 실제 값이랑.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더 한다는 게 거기 좀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에다가 노이즈를 더해가지고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데이터를 아예 제거하고 랜덤한 녀석으로 바꿔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 아닌가? 방금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X1과 그러니까 저 사실은 X1부터 XN 중에 그냥 아무 인덱스나 잡아도 상관없고 그냥 그것과 무관하게 한 포인트가 그냥 임의로 바꿔치기 된 S 프라임을 생각을 하는 거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굳이 랜덤하게 바꾸는 건 아니라 랜덤하게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안 드린 거는 가능한 모든
치환 가능한 S 프라임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음, 오케이. 네. 아, 저도 그러니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아니 질문.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들었던 게 이제 지금 이 데이터 데이터란다. 어쨌든 X1부터 Xn까지 주어져 있는데 지금 하나만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 아까 맨 처음에 차등보 그 개념을 설명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어떤 레벨을 단순히 값 하나만 바꾼다고 그 레벨이 바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 레벨을 결정하는 게 얼마나 많은 개수의 숫자를 바꿀 것인지가 로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거 조금 끊고 싶은 게, 그 네네. 베리에이션을 넣기 전에 일단 상황 하나를 다 셋업을 하고 그래, 베리에이션을 네. 넣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나중에 질문할까 생각 네,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네, 상황 문제의식부터 셋업을 하고 여기서 뭐 한 개든 뭐 n 개든 그 네네. 이제 상황 반경이든 그건 좀 하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 세 줄 적혀 있는 게 지금 저희가 같이 이해하는 게 맞나요? S라는 집합이 있고 S 프라임에서 원소 하나를 바꿀 건데 그 원소 하나는 임의로 샘플링한다. 이게 저희가 공통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 상황만 제대로 셋업이 되면 돼요. 우선은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 그 여러 맥락들을 보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 단순화가 지금 오히려 포커스이거든요. 나중에 다 이제 그 맥시멀하게 주장을 하는 걸로 일반화를 할 거지만 일단은 가장 단순한 토이 모델, 약간 그 정도 선이면 제일 좋겠어요. 어떤 확률도 그냥 주사위 던지는 요런 그냥 선에서 그냥 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단순하면 좋겠고요. 모든 의미에서.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게 이 세 줄이 다 괜찮다고 하면 일단은 1번 질문은 왜요가 생기고요. 왜 이렇게 하나를 바꿔치기 하고자 하느냐가 질문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죠. 왜가 기준과 상관이 있을 거다 보니까. 또 토이 모델 설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사실 구라치는 거잖아요. 약간 예를 들어서 그 중학교 때 6과목 시험을 보는데 한 과목 점수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주사에 돌려가지고 이거 6 나오면 60점이라고 할란다. 뻥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약간 누가 기회를 주는 것 같아. 그러고 그렇네. 약간 네. 사행성 게임 좀 비슷한 느낌도 있다. 이거 받아들이겠니? 이 어, 조건을? 네. 빵점 나온 거 지금 주사에 돌려서 그 페널티도 일부 있고 약간 그런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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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네 평균을 깎아먹는데 기회를 주겠다. 어, 뭔가 와닿는 면이 있는. 0부터 100 사이에 뭐 랜덤하게 점수가 찍히게 기회를 주겠다. 승부를 걸겠느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혹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음, 그러니까 원하는 건 좀 단순화입니다. 그 모든 단순하게. 맥락을 다 커버하는 거 말고. 네, 아니 사실 그 딱 요 레벨까지 내려와서 제가 지금 고민을 음, 설명을 한 거는 뭐 좀 저의 어떤 지금 당장의 역량이 부재일 수 있긴 한데 요 수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생각보다 맞닥뜨린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좀 그래서 고민을 맞는 하고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게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상황을 좀 생각해 보는 건데 그 국영수 과사체 어떤 그 이제 중학교 때 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그 지금 장지 교수님 말씀하신 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수학을 못 봤어요. 수학을 30점을 받았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30점을 받아서 그래서 그 주사위를 그 담임쌤이 그 촌지를 받아서 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아서 그 주사위를 던져서 그 바꿀 거거든요. 수학 점수를 바꿔치기 할 건데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100점짜리가 나와서 100점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 반에서 난리가 날 거고 들킬 거니까. 그래서 랜덤하게는 바꿀 건데 들켜서는 안 돼요. 들켜서 안 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 음, 프라이버시 느낌 나는데?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수학 30점이면 이제 반에서 바닥을 기는데
내 주변에 그 경쟁했던 내가 예를 들어서 35명 중에서 33등이었으면 32등이랑 34등은 그 등수가 바뀌어도 눈치를 못 채요. 음, 근데 그 전교 1등 하는 애가 알 정도면 문제가 된다. 이 친구는 내가 그 이제 34등 하다가 17등을 하든 20등을 하든 알 바 아닌데 이 친구가 10위권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무슨 일이지? 분명히 아니었는데 이거는 배제를 하게 근데 랜덤 샘플링은 해야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상황이? 음, 지금 사실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 뭔가 좀 문제 세팅이 살짝 좀 이렇게 틀어졌는데, 지금은 이 데이터셋 자체에서 어떤 한 포인트를 임의로 샘플링을 했을 때 뭔가 S랑 S 프라임 사이의 차이가 좀 잘 안 나는 거를 지금 생각하신 건가요? 아, 지금 생각하는 거는 바꾸는 거가 타당한 상황 일단 가장 질문은 왜 바꾸냐 이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아주 단순하게. 왜 바꾸냐? 그냥 레포트 하면 되잖아요. 가계 소득 그냥 레포트 하면 되는데 저희 이제 월급 있어요. 그냥 이거 월급 이거다. 네, 저희 이제 그냥 세금 보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한 명한테 지금 구라를 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왜라는 질문이죠. 음, 예를 들어서, 사실 여기서, 어, 바꿔치기를 하는 게, 네, 우선 고성덕 교수님 말씀해 드리면은 뭐 1번 자체가 가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엔개 중 하나만 바꾸는 경우를 생각을 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음, 어떤 제가 지금 우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우선 설명 막 아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체크를 네, 많이 네, 걸어주세요. 네,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6명이 월급을 각각 이렇게 받아요. 근데 어, 예를 들어서 제 월급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저희 6명 말고 밖에 이제 다른 어떤 선생님이 있어서 선생님이 있고 그 선생님이 제 월급을 알고 싶어요. 근데 저는 월급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사람은 아, 제가 이 아, 데이터셋에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데이터셋 X1부터 X6 그러니까 저희 6명의 월급 전체를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월급의 평균은 볼 수 있어요. 말 저 되네. 월급의 평균은 볼 수 있고 근데 제 월급을 알고 싶은데 어 만약에 이거를 제 월급을 저희 6명 중에 뭐 어떤 다른 사람 월급이랑 바꿔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임의로 좀, 음, 제가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않았을 때 뭔가 이 월급의 합의 차이가 크지 않기를 바라는 거니까 제가 이 데이터셋에 있든 없든 제가 어떤 다른 아, 사람의 월급으로 바뀌든 안 바뀌든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는 월급의 그 어떤 차이가 크게 변동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한번 지금 말씀하신 거를 네, 구체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월급보다 뭐가 좋을까? 저는 계속 성적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내 옆반에 내 라이벌이 있어요. 그 라이벌이 있는데 둘 다 이제 각각의 반 1등들이고 그냥 엎치락뒤치락 해요. 보통 꼴찌들끼리는 그런 생각 안 할 테니까 약간 1등이라고 모델링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서 각 반 입장에서는 타 반의 점수는 몰라요. 기본적으로 모르고 뭐만 공개가 되냐면 그 예를 들어서 그 반에 이제 시험 평균 그 6과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6개의 평균만 옆반에서 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6과목이 다 100점 만점인데 그 A라는 학급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평균이 80점이고 그 이제 B라는 학급은 평균이 예를 들어서 85점이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공개되는 정보량은 혹은 통계량은 그런 이제 평균과 뭐 분산 이런 것만 있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매 학기 어떤 그 중간 기말을 토대로 해서 그 어떤 통계량들이 있어요. 평균 분산해가지고, 그 A 학급은 이번에는 80점, 자, 다음에는 뭐 78점, 그리고 이제 분산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4, 그러니까 이제 분산이 한 4, 뭐 이 정도로 가령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궁금한 거는 내 라이벌이 저 반에서 1등 하는 친구의 이번에 점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궁금해요. 내가 궁금한 게. 저 반이 이번 어제 그 이제 봄학기에 80점을 평균으로 받았는데 80점이면 이 친구는 1등이니까 왠지 다 100점일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 다음 가을 학기에 이 반이 78점을 받았어요. 78점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 78점이 얘가 그래서 점수가 떨어진 거야, 올라간 거야. 애매하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유추가 지금 이제 옆 라이벌의 목적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 각 반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냐면 상대방 학급에다가 평균을 그대로 공개하는 대신에 그 6개의 과목 중에서 하나에다가 랜덤 셔플링을 섞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을 그대로 공개하는 거 대신에 그냥 그 중에서 우리는 근데 그 룰은 저쪽도 알아요. 그 룰은 알고 있고 6개 중에 하나에서 100점부터 0점 중에서 하나 근데 우리가 조작을 했다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뽑혔다는 것까지만 우리의 선택지. 주사위 돌리는 것까지만 선택지이고 그렇게 하는 거를 공개하는 건 그 사람 그 반의 자유이고 그 원래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는 것까지 자유. 하고자 하면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는. 그랬을 때 그러면 원래는 80점이 평균이 나와야 되는 거였는데 평균이 예를 들어서 83점으로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80점으로 나와야 되는 거를 100점으로는 공개하진 않을 거예요. 그 약간 그런 건가요?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죠. 그거랑 네, 그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 80점인데 그냥 항상 100점이라고만 공개를 해버리면 아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원칙적으로는 항상 100점이라고만 공개를 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면 정말 뭐 비밀은 보장되겠지만 아무런 유의미한 정보를 정말 아무것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80점 대신에 노이즈를 너무 많이 더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게 좀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게 평균이 80점인 거를 공개하는 대신에 2점을 더해서 공개할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 2점을 할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을 할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을 할 거냐를 의사결정하는 게 목표라는 건가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입실론이라는 기준을 뭐 1이라는 어떤 정말 딱 1이라는 숫자만큼 뭐 예를 들어서 기준을 그냥 만족하도록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그 점수로 환산을 해보면 1이라는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4만큼을 해야 되는 거일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입실론이라는 어떤 기준을 더 센 프라이버시 이때는 좀 낮은 값인데 예를 들어서 0.1이라는 기준으로 하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을 해가지고 그냥 공개를 그 범위 안에서 해버린다거나 약간 그런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이라는 어떤 값이 어떤 이제 기준 값이 있고 그거는 정말 딱 숫자로 떨어진 어떤 값이 있고 이거를 도메인 문제로 바꿨을 때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까지 하면 딱 되냐 이거를 좀 정해주는 게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프라이버시 레벨이 딱 있는데 그 레벨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혹은 최소 플러스 마이너스를 몇 점 이상 범위를 베리에이션을 늘려서 노이즈를 뭐 더해줘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죠. 정리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라이버시가 낮은 거는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30점을 한다. 그러면 저쪽에서 알 수 있는 게 적은 거여서 그때는 프라이버시 레벨은 많이 보호가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점만 허용한다 하면 그 프라이버시 레벨에서는 보호가 거의 안 되는 상황. 그렇죠. 다른 분들 혹시 맞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이거 수학적으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상황, 트레이드오프가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프라이버시, 많이 네, 조정을 하면 보호가 많이 되지만 정보는 없고, 네, 많이 덜 조작을 하면 보호가 안 되고, 요 맞아요. 상황을 지금 상정하고 계신 거가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소득 얘기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여기 세 명이 있어서 저랑 김민우 박사님이랑 앨런 머스크가 있으면 저희 평균은 머스크 형님이 다 지배를 하실 거잖아요. 요런 상황에서도 이게 임의의 데이터 하나만 바꾸는 거가 의미가 있는 상황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나 김민호 박사님이 바뀐다 그래도 큰 대세에 지장은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앨런 머스크 거가 바뀌게 되면 뭐 조금 이게 야, 이 데이터 맞아? 약간 이런 얘기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소득 얘기를 하셔서 소득을 평균하면 막 이상한 일이 좀 가끔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갖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고성덕 교수님 아, 말씀하신 거 받아쳐보고 싶은 게 알고 보면 인간이 다 5다리 건너면 다 안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서 알고 보면 김민우 박사님이 한 2다리 건너서 일론 머스크랑 알고 보니까 아는 사이셔서 모르잖아요. 사실 그 어떤 유산의 그 어떤 이제 지분이 이미 있는 분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통계적인 데이터에 숨겨져 있을 수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억지 우기는 거긴 한데 어차피 상황이 익스트림하게 억지였으니. 말 끊어 죄송합니다, 김 박사님. 네, 그 사실 방금 고성덕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게 엄청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에서.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관측하는 데이터들의 그런 식으로 사실 변동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저와 고성석 교수님의 월급 대비 일론 머스크의 월급은 뭐 저 말도 안 되게 이 변동성이 큰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의 그 월급여 그러니까 뭐 월급을 받는다고 치면은 이 사람 일론 머스크의 월급을 빼고 바꾸고 아니고가 이 평균값의 차이가 엄청 유의미하게 크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하려면은 이 평균값이 엄청 많이 변동하는 거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엄청 크게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 저희가 고만고만한 월급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적은 노이즈만 더해줘도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어느 사람이 뭐 얼만큼 버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이렇게 이렇게 유출이 안 되도록 할 수 있을 텐데 누군가가 정말 뭔가 이 데이터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똑같은 어떤 프라이버시 레벨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데이터의 노이즈를 훨씬 많이 더해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일론 머스크가 있다면은 정말로 그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저희와 일론 머스크의 월급의 거의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어떤 노이즈를 다시 더해줘야 이게 내 월급의 평균에서 기인한 건지 일론 머스크의 월급의 평균에서 기인한 건지 구분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이즈를 너무 많이 더하게 돼서 좀 어떤 유틸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차등 정보 보호에서 이제 어떤 좀 중요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이즈를 레벨을 뭐 정해야 내가 원하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지킬 수 있는 거에서 사실 중요한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음, 하는 게 그냥 평균을 리포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비슷한 뭐 미디안 그냥 이런 값을 리포트를 하자. 얘는 뭐 이렇게 한두 사람 바뀌어도 값이 잘 안 바뀌니까. 그래서 리포트를 하는데 물론 이것도 그냥 리포트를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뭐 조금 값을 바꿔서 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디안으로 할 때는 동일한 프라이버시 레벨을 뭐 보장할 때 훨씬 더 적은 어떤 펄처베이션 하면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이 네, 있습니다. 이게 공개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뭔, 어떤 데이터가 변했느냐라는 걸 특정할 수 없게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분산이 큰데 공개된 데이터가 평균이면 이제 그 노이즈를 통해서 가리는 게 거의 상당히 어려워지고, 네. 분산이 큰데 공개된 데이터가 평균이라면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표본을 줄여서 이제 분산이 좀 적은 쪽으로 이제 하면은 잘 작동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 네, 우선 분산이 조금 그렇게 영향을 받네. 네. 네, 아, 사실은 그러면은 좀 데이터 셋의 성질에 따라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얻어내는 게 좀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데이터셋의 성질에 따라서. 네, 음, 데이터셋이 어떤 값을 그 갖는 아무튼 그 도메인
셋이 어떻게 생겨먹었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정할 수 없게 하는 포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토이 모델 세팅이 이제 하나가 바뀌었을 때 이 하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느냐. 약간 이렇게 셋업을 하시는 것 같네요. 실험을. 음, 네. X1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 평균을 통해서. 음, 도메인, 네, 그 우도희 교수님 질문에는 도메인은 그냥 문제마다 다 당연히 다릅니다. 상황마다 다 다르고요. 방금은 이제 그냥 평균 값을 생각하는 걸 했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선형회귀 분석을 할 때도 어떤 데이터 값을 쓰니까 그 선형회귀 분석에 보통 리포트하는 게 예를 들면은 뭔가 그 선형회귀 x 베타 플러스 뭐 입실론의 그 베타 뭐 이런 거를 리포트를 할 텐데 얘를 리포트 하는 것도 뭔가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메인은 사실 내가 뭘 공개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항상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딱 특정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따라서 네, 다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셋업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들어가도 될까요? 질문을 좀 더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아까 이제 최현정 교수님이 셋업 먼저 하자고 하셔가지고. 네, 조금 더 이제 들어간 질문 뭐 어떤 거 하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평균 말고 다른 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좀 더 일반적으로는 어 그냥 임의의 함수 값을 공개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함수가 아, 예를 약간 들어서 내 데이터셋에 평균 디펜드하는 F, 네, 아, 네, 그러니까 F of 통계량이라고 X1, 말씀하시는 2에. 거죠. 그 네, 스태티스 통계량 맞습니다. 그냥 네, measurable function으로서. 예.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 그 F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분산의 영향을 적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받게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평균은, 평균은 대놓고 크게 영향을 받고, 네, 네. 평균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안이면은 또 다를 거, 또 느낌이 다를 거고, 미디안이면 또 느낌이 다를 거고, 음, 네. 어쨌든 저는 셋업은 이제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요거가 해결이 되면 저는 지금 정보기하적으로 셋업이 명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고성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트레이드 오프 문제. 그리고 사실 이 문제 셋업에서 너무 이해가 가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 단어가 적합한 단어인지조차 저는 모르는데 그냥 제 직관으로 얘기하는 거에서 교정이 필요하면 교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보량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가 정보량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보호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드오프를 말하고자 할 때 두 개가 기본적으로 상충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단어를 좀 정확하게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랑 뭐가 서로가 상충하는 관계인지에 대한 그 단어가 조금 정확하면 좋겠어서 뭔가요? 프라이버시와 뭔가 인포메이션 이런 느낌인데 근데 제가 지금 어떤 수학적인 정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직관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뭐 많은 의미에서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인포메이션이 많으면 그 프라이버시가 줄어드는 느낌이고 프라이버시가 적으면 인포메이션이 늘어나는 느낌인데 그거 제가 보는 게 맞나요? 뭐의 트레이드 오프냐? 음, 대체로 그런 것 같은데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은 항상 그런 거는 네, 대체로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거는 아닐 수가 있는 게 음, 예를 들어서 저희가 X1부터 XN명 예를 들어서 저희 6명에 대해서 뭐 월급의 평균을 그 리포트하는 거는 저희 6명 중에 한 명의 값이 바뀌면 이 평균 값이 막 많이 좀 바뀌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수질 전체 사람들의 월급을 평균한 걸 생각을 하면은 그럼 사람 수는 엄청 많아지니까 인포메이션은 많아지지만 뭔가 그거의 평균은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포메이션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틸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같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평균을 리포트한다고 생각했을 때 수질 전체 사람 500명 중에서 뭐 한 사람의 월급을 이렇게 좀 바꾸는 거는 그 전체 평균 월급에 막 크게 변동을 안 주니까 지금 말씀하신 노이 것은 유틸리티가 뭐를 지칭하나요? 이 예시에서.
음, 여기서는 유틸리티가 예를 들면은 우선은 유틸리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저희가 공개하고자 하는 딱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유틸리티는 공개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유틸리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계속 그냥 얘기했던 것처럼 뭐 평균 월급이라고 치면은 저희가 노이즈를 취하거나 뭐 바꿔치기를 하거나 샘플링을 하지 않고 그냥 저희 6명의 어떤 월급의 평균값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을 위해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월급의 평균값 이 둘의 차이 이 차이가 작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유틸리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데이터셋을 설명하기 위한 통계량을 가져올 건데 이 통계량이 이 통계량 때문에 이 어떤 이 데이터셋에 어떤 데이터라는 것이다라는 걸 특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쪽은 생각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셋의 평균만 알고 싶지, 이 데이터셋을 만든 이 개별 데이터에 대해서는 특정을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개별 데이터에 대해서는. 네. 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라는 네. 그래서 말이 붙어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거가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월 평균 소득이 어떤지 알고 싶어. 근데 이 월 평균 소득 때문에 월 평균 소득을 뭐 추적을 했더니 누가 얼마를 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이 월 평균 소득을 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한 5명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안 되는. 네. 약간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다음 여기서 거기서 유틸리티가 뭔가요? 그럼 이 맥락에서는? 이게 잘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로서 유틸리티가 뭔가요? 오브젝트로서의 유틸리티는 예를 들면은 어 그냥 뭐 저희 6명의 그냥 노이즈 안 더한 그냥 생 라이브 그 월급 로우 평균 데이터? 그 로우 그게 로우 데이터? 데이터의 월급 평균이 뭐 세타라고 치고 그 다음에 뭐 그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을 위해서 뭔가 처리를 한 다음에 그때 나온 어떤 월급 평균을 뭐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세타와 세타 프라임의 디스턴스 뭐 그냥 세타 빼기 세타 프라임의 뭐 앱솔루트 값 줘도 좋고요. 뭐 어떤 벡터면은 뭐 투놈이어도 좋고 뭐 어떤 놈이어도 좋고 뭐 그건 상관없는데 아무튼 그 둘의 어떤 차이가 얼만큼 작은지 그러니까 이 차이를 최대한 작게 하고 싶은 게 일종의 유틸리티인 거죠. 네. 저는 이제 입실론 프라이버시 포뮬레이션을 지금 러프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말하는 게 그거였죠.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하나를 바꿨을 때도 이 데이터셋의 확률 분포가 바뀌는 게 입실론만큼밖에 차이가 안 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 유틸리티라는 말이 집합이나 함수로서 규정이 지금 명확하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그게 네. 네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네. 네, 사실 그 유틸리티가 딱 정확하게 어떤 함수나 집합으로 정의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게 일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잠시만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네. 정의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그거예요. 결국에는 뭐야? 데이터셋을 설명하는 무언가를 알면서 데이터들을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려는 거죠. 그게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의 일부고, 문제의 그래서 일부고. 구체적인 시나리오에서 유틸리티가 정확하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그거를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이거를 아, 유틸리티라고 한다. 이거를 모르겠다는 듯. 그렇게, 그렇게, 하나가 입실론 프라이버시였던, 입실론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입실론 델타. 그 입실론 델타 그거는 하나의 룰이잖아요. 그 룰을 유틸리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입실론이 그거는, 작을수록 유틸리티가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입실론 뭐냐가 지금. 델타는, 그게 뭐니? 유틸리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유틸리티는 사실 예를 들면 아무튼 뭔가 어떤 평균 자체를 보고 싶은데 이게 DP가 적용된 평균과 오리지널 그 평균이 사실 가까웠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굳이 정의를 예를 들어 한다면은 뭐 알파 유틸리티라는 걸 정의를 한다면 어떤 뭐 알파라는 실수에 대해서 알파 유틸리티는 뭐 그 그냥 생 평균과 뭔가 이렇게 펼쳐봐도 돼.
DP를 서포트하고 있는 평균의 차이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게 이런 걸 알파 유틸리티로 뭐 정의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아, 그가 그 컨스트레인트를 유틸리티라고 부르는 건가요? 음, 그 만족해야 되는 룰? 근데 사실 이게 정확히 어떤 걸 보통 이제 이쪽에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수준의 뭐 입실론 DP를 만족하는 그런 알고리즘 생각을 했을 때 이 입실론 DP를 만족하는 알고리즘의 아웃풋과 그냥 원래 그냥 이 DP를 적용하지 않았을 어떤 타겟 아웃풋 사이의 차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샘플 사이즈, 그러니까 샘플 데이터의 개수 뭐 n분의 1의 오더로 뭐 바운드가 되기를 원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 똑같은 값의 입실론 DP를 만족한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그 입실론은 다 똑같을 수 있는데 구현하는 방법은 사실 뭐 무한한 가지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최선인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그 이거 조금만 제가 그 이제 괜찮으시면 물고 들어줘 볼게요. 그러니까 그 6명의 그 월급이 있는데 그 약간 이제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오늘 이 대화를 끝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일론 머스크 상황을 그럼 이제 염두에 둘 때 이게 일종의 노멀라이제이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떤 유의미하게 데이터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저는 그 방식도 사실 전혀 감이 없고요. 근데 먼저 전체 월급을 기준으로 그냥 그 비 같은 걸로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기는 한데, 근데 어쨌거나 그 지금 이제 6명의 월급이 있고, 통계량으로서는 평균을 선택. 지금 토이 모델을 단순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통계량을 공개를 하는 거 대신에 여기다가 노이즈를 섞을 건데, 노이즈를 섞는 방법으로 그 지금 그 임의의 한 명을 골라서 아니 그냥 한 명을 정해놓고 고른다고 할게요. 김민우 박사님을 골라서 김민우 박사님의 데이터를 어떤 이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에 6과 1부터 6까지 나오는 걸 토대로 해서 바꿔치기를 할 건데 하고자 하는 게요. 그랬을 때 여기서의 유틸리티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가령 여기서의 네. 네,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보호하고 싶은 거는 김민우 박사님의 월급을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가 욕망. 그래서 그거를 위한 액션으로서 김민우 박사님의 데이터를 뭔가 주사위를 던져서 바꿔치기를 했어요. 라고 할 때 이 맥락에서의 유틸리티는 뭐를 지칭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 거기서 제가 이제 관심 있을 유틸리티는 결국 그냥 제 걸 주사위로 안 돌렸을 때 원래 평균 값은 디터미니스틱한 어떤 값이잖아요. 뭐 100만 원이라고 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주사위를 돌리면 그거는 이제 일종의 랜덤 변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100만 원이어야 될 평균이 6분의 1 확률로 뭐 예를 들면은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6분의 1 확률로 될 테니까 이거의 이제 차이의 기대값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 빼기 그 주사위를 돌림에 따라서 이제 이 평균 리포트하게 될 평균이 사실은 랜덤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0 빼기 그 이 랜덤 변수의 뭐 절대값의 뭐 기대값 이런 건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 자체를 어떤 유틸리티로 계산한 값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유틸리티라는 게 거기서 그래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 통계량이다 하면 함수잖아요. measurable function 네. 하고 오케이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각 데이터 어떤 랜덤 베리어블에 예를 들어서 에런 놈을 본다 이거 오케이인데 그래서 여기서 그 에런 놈이 유틸리티의 예시라는 것인지 지금 그래서 이 오브젝트 와이즈하게 유틸리티가 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애매하시면 애매하셔도 아, 됩니다. 그 네. 같이 고민하면 되니까요. 사실 제가 기존에 생각해 오던 유틸리티 관점에서는 그냥 그 에런 놈의 평균 자체가 그냥 유틸리티라고 이해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 약간 유틸리티가 딱 어떤 컨디션을 만족할 때 어떤 유틸리티를 만족한다 이런 건 아니고 아, 그냥 어떤 값들 자체에다 그냥 부르는 이름이군요. 이 유틸리티라고 하는 게. 근데 그러니까 사실 막 정의가
그러니까 기존의 통계나 이쪽에서는 뭐 이걸 막 딱 정리해서 부른다기보다는 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유틸리티를 말하는 거는 그냥 비교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막 어떤 유틸리티, 그러니까 더 좋은 유틸리티를 갖는 DP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싶다. 이게 약간 욕망인 거고요. 아, 그러면 예를 예를 들어서 들면은 에런놈을 기준으로 네, 본다, L2를 기준으로 본다, 다른 걸 기준으로 본다. 그 기준 자체가 지금 유틸리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아니, 들면은 그 기준은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데. 기준이, 그냥 그, 기준을, 적당한 기준 안에 설득력을 갖게끔 얘네가 그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럼 유틸리티가 좋다고 하는 거고. 음, 예, 저는 유틸리티가 수학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규정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가 애매한지가 제가 그냥 단순히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주장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목적에 맞게 그 적당한 이득을 달성한다. 그거를 우리는 매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매저가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그럼 유틸리티가 좋은 거고. 그 상황을 혹시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줄 수 있나요? 중의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주사위를 던져서 제 소득을 이렇게 좀 바꿔치기를 해서 평균해서 리포트하는 게 방법 1. 그다음에 방법 2는 주사위를 굴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베르누이 분포를 뽑아서 0 나오면은 제 소득은 없는 걸로 0으로 치고 1 나오면은 그냥 소득 그대로 해서 그거의 평균. 이러면 방법이 지금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네, 그럼 1이랑 2 둘 다 우리가 그 리포트하는 그 월급은 약간 랜덤 변수잖아요. 이 네, 랜덤 변수 빼기 그냥 이제 이런 처리를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저희의 평균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 치면은 그거 빼기 100만 원의 절대값을 씌운 것도 랜덤 변수인데 얘의 기대값을 볼 수 있겠죠? 이건 일종의 어떤 디비에이션을 보는 거잖아요. 표준 편차처럼. 네. 이게 작으면 그 방법의 유틸리티가 더 좋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유틸리티라는 말이 그런 게 아닌,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게 전혀 수학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기술적인 얘기지.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효용이 좋은데, 여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데 드는 비용도 저는 유틸리티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나요? 그렇죠. 그것도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정의가 들어갈 수 안 되는 있어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셋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아이디어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유틸리티라는 것은 이게 쓸만하냐잖아요. 실제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단어를 쓰지 지금 않나요? 저한테 전달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수학적이어야 된다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 진짜 이 단어를 지금 워딩 자체를 이해를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아, 진짜로. 유틸리티라는 워딩 네, 자체. 워딩 자체를 제가 지금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음, 쓰는데 뭐에 부르는 용어인지를 오, 모르겠어가지고. 오. 진짜. 저 사실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제 말이, 죄송합니다. 먼저 하실 말씀 음, 제가 얘기해도 아니 될까요? 뭐, 네, 네네네. 제가 무슨 어떤 식으로 저는 유틸리티를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득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생산했을 때 이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을 많이 뽑으면 유틸리티가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의 유틸리티. 근데 DP는 이제 DP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드는 모든 제반 사항이 있고, DP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모든 것들이 다 제반 사항이 돼서 이걸 다 생각했을 때 좋다라고 내가 설득할 수 있으면 유틸리티가 좋다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의미예요? 지금 예, 유틸리티라는. 그가 굉장히 문과적인 저는 말이라고 아,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제 이번 여름에 DP 봤을 때 그 이그젝트 DP 케이스에서 이 유틸리티를 SD의 드리프트로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함수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얘 매치가 전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음, 맥락이 제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런 달성하고자 근데 그런 거라면 일단 오케이. 그럼 제가 그냥 아는 거가 전혀 무관한 맥락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단어를 똑같은 그냥 다르게 썼든지 그냥 그런 것 같아서. 제 근데 제가, 생각,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제 생각에는 사실 그냥 좀 코에 걸면 코에 걸거나 귀에 거나 그냥 정말 기준을 그냥 아, 그냥 그 이 좋은 거를,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면 통계학자의 입장에서는 방금 이제 저희가 리포트하는 게 랜덤 변수였으니까 얘의 원래 그 값에 대한 어떤 분산 같은 게 작기를 원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예요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는 이 DP 알고리즘을 계산하는 그
컴퓨테이셔널 뭐 컴플렉시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컴플렉시티가 뭐 예를 들면 적어도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계산 가능하게 원하는 걸 수도 있고, 왜냐면 어떤 DP 알고리즘들은 막 뭐 분산은 작다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컴퓨테이셔널 타임이 막 익스포넨셜 타임 뭐 넘어가서 막 아예 계산이 안 되고 이런 알고리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체를 컴퓨테이셔널 타임 코스트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서, 정말 이거는 이 유틸리티라고 지칭되는 건 사실 사람마다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원희 교수님 보신 맥락에서도 아마 거기서 유틸리티라고 주장하는 맥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과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게 다 적합할 때 우린 유틸리티가 좋다라고 이걸 말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썼을 건데 아마. 예, 그 입실론 델타를 이그젝트하게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거 이제 디스트리뷰션 바꿀 때 드리프트로 유틸리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실론 델타 포뮬레이션이 유틸리티를 인풋으로 갖는 거였거든요. 제가 보았던 그 상황에서 아, 그냥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약간 달성하고자 하는 약간 기준, 약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유틸리티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유틸리티가 좋아. 약간 이제 좀 그런 기분이죠. 근데 그 경제학에서 또 다른 형태로 쓰기도 하는데 아, 유틸리티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게 그 어렵다. 효용함수라는 게 있잖아요. 어렵다. 네. 그래가지고 좀 그쪽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기 네. 그러니까 효용함수라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에 대한 함수라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가치를 얼마나 매기느냐 그거 자체를 함수로 보고 유틸리티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GG. 유틸리티. 네, 근데 김민희 말씀하신 게 선생님 맞습니다. 네. 네, 우대 교수님 말씀하신 말씀하시죠. 누가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아, 장현재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대충 맞았다고 그런 합니다. 식으로, 그러니까, 대충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총합해서 통틀어서 유틸리티라고 부릅니다. 네. 그 가치 판단에 대한 함수로서 유틸리티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네, 그 가치 판단, 그 선호라고 하는데, 선호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그게 그 유틸리티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요. 그러한 그 유틸리티 펑션이 존재한다는 게 알려져 있어서요. 그럴 경우에 제가 일관성 있는 선호일 때 그런 걸 씁니다. 네. 네, 그 뭐야 실제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합리적 소비자, 합리적 소비자가 유틸리티 펑션을 가지고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싫은데. 내가 모르는 김민호 거를 더 선생님, 모르는 걸로 정당화되는 거 지금 너무 싫은데. 근데 어쨌거나. 네네네 LLM화 됐습니다. 더 얘기하시죠. LLM 네, 고성덕 교수님께서 뭐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얘기해 주셨던 형식처럼 유틸리티란 게 이렇게 그냥 만족돼야 되는 조건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다뤄지면 실제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고려를 하셔서 이렇게 보호하려는 대상을 보호하시는지가 좀 이제 나아가는 질문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음, 주어진 규칙 안에서 잘 바꿔갖고 저희는 김민우 선생님 소득을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인 것 같은데 주어진 기준이라는 거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다 보니까 기준을 또 바꿀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가 와닿게 한번 질문을 똑같은 거를 조금 더 구체해서 여쭤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좀 배가 나왔던데, 그리고 그 이제 무슨 약하는지 좀 빠지기도 하고 그러던데, 일론 머스크의 몸 상태를 알고 싶어요. 그 의사만 알고 있는 그 병원에서만 공개되어 있는 딱 그 정보, 그거 알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용 병원이 있지는 않고 일론 머스크가 다니는 병원은 좀 큰 병원이어서 그 데이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문제가 되는 걸 한 이제 100 정도라고 보고, 제일 문제가 되는 상황, 문제가 전혀 없는 노말을 0에서 이제 보통은 한 50 정도가 어떤 이제 그 나이대의 어떤 그 스테이터스의 평균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래서 일론 머스크 데이터는 좀 가공을 할 거거든요.
그 가공을 할 건데 그 이 상황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여쭤봐도 되나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유틸리티는 무엇이에요? 근데 그거는 약간 반대 입장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몸무게를 알고 싶다는 해커 쪽이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막아내야 돼. 못 알아내게. 아, 또 그게 그런 네. 입장 차이가 있구나 또. 아, 네, 네. 일론 머스크의 어렵다. 정보를 노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가려야 돼요. 아, 가려야 되는 평균은 범위다. 공개할 건데, 오케이. 평균을 오케이. 공개할 건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내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 맞죠? 못 알아내게 하는 게 목적이죠. 네. 맞습니다. 알려던 사람의 입장에 서면 안 돼. 그 사람의 유틸리가 높아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구나. 그 아, 네. 약간 TV 같은데 이렇게 범죄자들 나올 때 모자이크한 저는 자꾸 그런 그 심상을 자꾸 음. 떠올리게 되는데 약간 이렇게 블러 처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피의자의 신변보호를 하면지만도 너무 과하게는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게 윤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니까. 아, 그쵸, 그쵸. 아니, 뭐, 꼭 좀, 네. 일론 머스크 몸무게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들키면 안 돼. 알아낸다는 쪽으로 접근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잘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어느 입장에 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 네. 도움이 됐습니다. 아, 그런 센스구나. 이게. 그러니까 전략 네, 정보를. 네. 네, 아, 우리가 해커고 일론 머스크의 몸무게를 알아서 뭐가 돈을 받아내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그 DP가 잘 안 될수록 우리 그 사람한테 유틸리티가 좋은 거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걸 가려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해커들이 이걸 절대 못 알아내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럼 그럼에도 트레이드오프라고 하는 불구하고, 네. 거는 그 병원 입장에서의 딜레마 같은 건가요? 지금 트레이드오프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병원에서 이제 그 몸무게 평균이나 분산을 공개해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의 몸무게나 이런 게 특정이 안 되게 해야 되니까. 그런 아,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DP.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살 빼게 해주는 그런, 그, 그런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기 전과 후에 뭐 체형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 오, 그거 되게 오, 오, 확 현실적이다. 와닿는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좋다. 매우 현실적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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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 살 빼는 약이 잘 작동한다는 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연예인 비포 네. 애프터를 들키면 안 된다. 연예인 비포 애프터인데 그 연예인이 특정되면 안 된다. 네, 아, 아니면 숫자만 뭐 공개했을 때. 사회적으로 민감한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예를 네. 들면 뭐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구를 위해서도 뭔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병원간이든 퍼블릭하게 공개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근데 또 방금 말한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자세하게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개인이 어떤 사회적으로 받는 압력이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좀 DP를 고려할 근데 사실 이게 DP 쪽에 좀 문제인데 그 그렇다고 해서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건 알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 프라이버시 레벨과 유틸리티를 딱 정확히 어떻게 잡는 게 좋아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정확하게 합의된 어떤 바가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래서 아까, 프라이버시, 어, 네네네. 아,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아, 그냥 네. 그래서 정확하게 딱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 레벨을 우리가 지킨 선까지 하자. 이게 사실 합의된 게 없어서. 그래서 그 문제로 최근에 그 미국의 그 뭐죠? 센서스 뷰로가 많은 주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음, 센서스 뷰로에서 DP를 적용해서 뭔가 그 선거구 관련한 데이터를 2020년 센서스 자료를 공개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선거에 막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 때문에 막 많은 고소 고발이 실제로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센서스 뷰로는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히 데이터 보호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 정도 기준으로는 안 된다. 유틸리티가 너무 막 망가져서 예측이 막 다 틀렸다. 약간 이런 서로 막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는 지점이 사실은 실제로 있을 수 있어서 이 연구자들의 좀 어려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레벨로 정하는 게 좋냐. 그러니까 그 트레이드오프를 어디서 상충시켜서 딱 만족시킬 거냐. 이거는 사실 딱 정해진 기준이 없는 문제긴 기준이 합니다. 정하는 게 불가능하게 했네요. 그 네.
제가 하나만 더 구체적인 사례, 오늘은 왠지 그 요 얘기들 하다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싶으면 다 관계가 있으실 거라고 어떤 식으로 하고 싶으면 보이죠. 그래서 이거 포뮬레이션 이제 하면 이제 정보기하적으로 그러니까 토익 젬플 포뮬레이션 하고 이제 정보기하적으로 이거 다시 재배치하면 이제 뭐가 본질이고 뭐에 대해서 파고들 수 있을지들을 자연스럽게 볼 거라고 기대하는 건데 자 그럼 다시 이렇게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제 요새는 이제 이 AI가 유튜브 데이터로 올라가면 다 검열할 거라서 제가 회사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이제 몇 년 전에 그 기사가 나왔던 건데 그 오로 시작하는 알파벳 O로 시작하는 미국의 한 주의 비행기가 그 15,000피트 위에서 날다가 그 창문 하나가 날아갔거든요. 날아가서 근데 사고가 안 나고 그 정상 착륙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회사 그러니까 제가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그 회사에서 그 엔지니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워낙 문제가 많은 것들이 레포트가 다 되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넷플릭스 다큐로도 몇 년전에 나왔고 근래에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비행기 이제 부품에 어떤 체결되는 어떤 나사 수가 이제 볼트 수가 한 6만 개 정도가 되고 그 6만 개의 어떤 체결 상태가 어떤 엔진 배선이나 이런 것들이랑 관계가 깊은데 그 나사들이 조금 헐거워지고 돌아다니는 거에 따라서 어떤 합선과 어떤 엔진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냥 그런 선에서의 어떤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어떤 검수하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할 일인데 그 이제 경영진에서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간략화시켰고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레포트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진 자료들을 일절 삭제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그 사고가 없었던 시점에서 은퇴한 CEO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사고가 적어도 이제 비행기 2대가 떨어진 시점의 CEO도 굉장히 큰 돈을 받고 해고당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바뀌지 않았음에 대해서 어떤 고발하는 그런 다큐였는데 그러면 지금 그 DP의 어떤 관점에서는 저희가 그 회사의 임원들을 보호해야 돈을 버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그 회사 임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미 비행기가 두 대가 떨어졌고 이제 언론과 유가족이 시끌시끌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 일부는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요. 어떤 그 유가족들이 이제 찾아본 걸로 지금 이 비행기는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 비행기는 저 나라에서 저런 문제가 있었고에 대한 일부는 지금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DP가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임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액션들을 취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이해하는 게 맞나요? 음, 네, 뭐, 따르고 싶지 않은 목적이긴 하지만, 회사의 목적이 아마 임원들을 가리는 거라면, 그렇게도 적용될 수는 있겠죠. 네, 실제로 돈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니까 좀 실질적인 것 같긴 하고, 그러면 거기서의 트레이드오프라는 거는 이 지금 DP를 설계하는 입장에서의 트레이드오프인 건가요? 임원들의 트레이드오프인 건가요? 설? 이 트레이드오프라는 말을 쓸 때요. 네. 누구 입장인가요, 이게? 제 생각에는 임원 입장에서의 트레이드오프인 아, 임원 것 입장에서? 같아요. 네. 음, 어, 그냥 그 공유되는 거 아닌가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은 그냥 특정이 안 되는 게 최고의 미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일치하잖아요, 임원의 입장에는. 오케이. 네. 어, 오케이. 근데 그러면 사실 또 아닐 수도 있죠. 일론 머스크는 자기 몸무게를 공개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건 네. 아, 저기, 네, 그건 좋은 예시인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여기서 트레이드오프만 오늘 저는 얘기가 되면 오늘 저는 대화는 충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아까 이제 그 트위터에다 일론 머스크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대전자에 일론 머스크의 몸무게이든 지금 이 상황에서의 어떤 이제 비행기 회사의 임원들의 입장이든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 건가요? 지금 정보를 이렇게 해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음, 음.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레벨과 정보량의 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프라이버시 레벨과 그 이제 이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효용? 지금 이런 어떤 대립구도 얘기 아닌가요? 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음, 그 방금 들어준 그 비행기 회사, 제조 회사의 그 트레이드오프가
좀 상당히 미묘한 지점이 있는 것 같은 게,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임원들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를 강하게 프로텍션 하면은, 그러니까 그 말은 임원들을, 임원들이든 뭐, 사실 지금 제가 좀 문제를 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어떤 공개되는 자료를 많이 변형을 시켜서 뭔가 문제를 못 찾게 하든, 아무튼 그냥 거의 무쓸모한 정도로 그 자료를 이렇게 조작을 해버리면 사실 문제는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임원들 입장에서는 뭐 DP를 고려할 것도 없이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자료를 많이 훼손하거나 막 노이즈를 많이 섞거나 뭔가 많이 바꾸는 식으로 하기를 이제 원할 테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좀 유의미하게 DP를 써야 한다면 적어도 뭐 이거는 좀 법적인 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떤 특정 회사들이 사기업들이 뭐 최소한의 DP를 적용을 하도록 하기는 하되, 그거를 너무 뭐 뭔가 그런 민원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너무 세게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좀 생각해본 여기서의 트레이드오프는 좀 미묘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결국 다를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근데 그거는 너무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것 아, 네. 같습니다. 제가 우리가 그럴 의도로 해서 한 거는 아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누구 편을 들 것이냐라기보다는 그냥 알고리즘의 최대의 미덕은 어쨌든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통계량을 공개하되 그 데이터 셋들을 특정할 수 없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되면 다 상관없는 것 같고, 일단은. 네. 특정할 수 없게 하는 것. 네.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조금 그 질문이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아까 이제 김민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는 데이터셋의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걸, 정보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데이터셋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특정하기는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뭔가 데이터셋을 이루는 데이터 자체가 많아지면은 오히려 이제 특정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거는 이런 면에서는 정보 보호가 오히려 트레이드오프가 아니라 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의를 잘해야 되는 거다.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파퓰레이션 셋이 있고, 근데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을 표본을 많이 뽑는다라는 관점을 했으면 오히려 거꾸로예요.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가 돼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게, 예를 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약간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표본들이 잘 뽑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웃라이어들 같은 것도 이제 잘 뽑혀 있고, 그, 약간, 네, 그런 경우에는 특정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로 인컴 평균이 어떤 사람과 일론 머스크의 그 소득 평균이 정말로 정확하게 이, 이 퍼퓰레이션의 표본이랑 평균이랑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뽑혀 있고, 우리가 아웃라이어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은 이제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있고 누가 없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미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이, 만약에 우리가 뽑은 데이터가 굉장히 유니폼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것도 자동 보호예요, 사실. 네. 구별 안 되잖아요. 네, 네, 우리가 뽑은 사람들의 소득이 전부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누구 소득이었는지, 당연히 구별이 안 되잖아요. 아닌가? 이건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나? 네, 이것도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유니폼 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그거라는 거니까 사실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다 들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음, 네. 전원이 다 들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구별은 안 되지만. 네. 그냥 미묘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프라이버시가 어떤 형태의 프라이버시인지, 문제 상황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유틸리티가
다르게 주장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무게 몸무게였다면 데이터가 균일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됐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다 아는데 그 뽑힌 사람들의 몸무게가 전부 같아요. 그럼 다 한 거잖아, 저 사람들에 대해서. 네. 그런 거 이런 거는 보호가 됐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유틸리티 완전 쓸모없는 거고, 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남녀 비율 알고 싶은데 예를 들어 여대다라던가 군대다라던가 뭐 그런 네, 네, 뭐 그런. 네. 그렇게 하면 좋겠거든요. 지금 요게 시나리오가 꼭 하나여야 되는 거는 아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한 비교군으로서도 한 두세 개 정도가 확보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오늘 대화 좀 이해하셨죠? 어떤 식으로 구체화를 좀 셋업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추상화를 할 때 이 구체화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 상황에서 어떤 맥락인지를 이해를 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다시 재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백앤폴스를 하면서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이 취지 자체가. 그리고 이 대화 자체도 그냥 어떤 그 연구 결과를 새롭게 얻는 것과 무관하게 요긴한 대화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그 기대하고 있는 걸로 이제 가스라이팅 티어리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가령 이제 그 DP라고 하는 거가 지금 적어도 저희가 입실론 델타 DP까지는 이런 이제 구체적인 시나리오 가운데 중의성 없이 그냥 그래서 오히려 상황을 구체적으로 잡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 빌런에 대한 상황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래서 정확하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보호하고 싶은 게 뭐고 어떻게 해서 보호가 달성이 되는 건지를 단순화하는 시나리오가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저희가 확보가 돼야 이걸 가지고 추상화를 시작을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제 좀 괜찮으면 한 두세 개 정도만 좀 다른 상황들만 있어도 비교하면서 하기도 좋으니까요. 일단 그거를 계속 얘기를 나누면 좋겠고 요거 대화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도희 교수님이랑도 대화 나누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대충 감 오셨죠? 오늘 얘기는 한 요 정도에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어떠셨는지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단 재선에서 책임지는 것은 그 시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조율하겠냐면 그 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거를 기준으로 뭐 어떤 한 시간만 대화해도 괜찮은 것 같은 한 시간 그리고 어떤 뭐 만약에 필요하면 좀 더 얘기를 하든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봐서 좀 이제 조율을 제가 책임지고 하겠고요. 모든 의미에서. 근데 이제 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다 어떤 동의할 수 있는 토의 모델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토의 모델을 토대로 해서 이게 어떤 센스에서 이제 정보기하적인 어떤 이제 구조인지에 대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토대로 그러면 원래 우리가 봤던 상황을 이 정보기하적인 구조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재해석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어떤 해석과 관찰들을 만들어냈구나 라는 것으로서 논문들이 나오도록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의도이고요. 네. 적어도 저는 지금 양자컴 라인은 이렇게 지금 연구를 실제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긴 합니다. 오늘 좀 어떠셨는지 다 연구자들이시니까 뭐 이게 최선은 아닐 수 있잖아요. 제 현재 이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보자 이거여서 뭐 제안, 코멘트, 감상 정도 혹시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게 항상 어떤 통계적 세팅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사실 이미 정해진, 이미 생각하고 있는 어떤 유틸리티를 가지고, 이 유틸리티를 최적화하는, 사실 그런 거를 이미 연구로 해왔었기 때문에, 유틸리티 자체가 뭐냐, 트레이드오프에서 그 트레이드오프 자체가 뭐냐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요근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런 대화들을 할 수 있어서 좀 좋았고요. 뭔가 어,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상 일을 하면서 논문을 쓰다 보면 정작 얘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잘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일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내가 좀 그러고 있었군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선 토니 모델을 쌓아가고 어떤 모호한 지점들을 같이 좀 짚어본 게 좀 좋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직 여기서 사실 이 트레이드 사실 그 조건희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트레이드 오프 보는 것까지 하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트레이드 오프가 어떤 기하적 맥락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나 이런 거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기를 모르기도 하고 우선 그걸 이제 찾아가면서 연구로 워크로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감사합니다. 음, 얘가 뭐지?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와봐왔는데, 김민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셋업들이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깊이 고민하시는 모습들을 관찰하는 것도 상당히 좋았고, 저도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게 지금 불현듯 깨달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뭘 놓친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얘기들이 다 너무 재밌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 얘기는 지난번에 들으셨는데 왜 김민우 박사님 다음에 제 순서를 넣으시지 궁금했는데 얘기를 듣다가 보니 이런 센스에서 넣으려고 하셨구나 같은 생각은 들긴 하는데 저는 목적하는 바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 같이 온라인 하려면 그 방금 말씀하신 트레이드오프에서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마 베이지형 퍼스테이션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특정한 모델에서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원하는 게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그 정말 차등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듣고 이제 다른 분들이 이런 차등보 얘기를 했을 때 이거 도대체 뭐지? 뭐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좋은 예시가들 덕분에 설명도 그렇고 네. 그래서 좀 더 잘 알 수 있게 돼서 좋았고 그리고 저도 그 고동덕 교수님이랑 그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할 때도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뭔가 자꾸 빼먹고 안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내 스스로가 이게 정말 모델이 정말 확실하게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서 이게 세우고 하는 게 맞나라는 거가 조금 저 스스로에게도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서 그런 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저도 훈련을 하고 또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치고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니, 근데 그 구체적인 예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목적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구체적인 예시를 보는 거지 그걸 풀겠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보는 공개를 해야 되되 그, 어떤 특정 데이터라는 것이 들키지 않도록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유용할 수가 있고,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구체적 사례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방법이죠, 사실은. 구체적 사례라는 게. 이, 이거를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게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뭐 구체적 사례가 조금 단순해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네, 동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뭐 트레이드오프라는 것도 이게 또 수학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감상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네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얘기도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네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좀 예시에 집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장치 교수님도 가정을 걸었거든요.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라는 가정이 페일할 수 있다고 믿어서이고요. 근데 여기서 페일한다는 거가 되게 미묘하게 다른데 아까 우도희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게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A냐, A 프라임이냐, A 더블 프라임이냐, A 트리플 프라임이냐 이런 정도에서도 실제로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지금 가령 저희가 해커 입장인지 보호 관련 입장인지를 예시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하니까
이게 와닿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저도 안전한 센스에서.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런 거 집착을 하려고 하는 거가 최대한 이게 좀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누군가는 A 얘기하고 있고 누군가는 B에 가까운 A 트리플 프라임을 얘기하고 있을 때 그게 서로 다른 거다 해서 안전하다라고 일단은 믿겨져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대화의 결이 맞으면 당연히 집착을 할 이유는 모든 의미에서 없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이렇게 하면 서로 분야가 다른데도 같은 페이지에 놓고 시작할 수 있다도 있어요. 안 그러면 다시 일반론 얘기해야 되는 정보기하가 뭐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다 블랙박스 처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도 한 가지 이유거든요. 그냥 어쨌든 이제 도메인 널리지는 도메인 널리지고 수학은 수학이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저는 좀 약간 예시랑 약간 이 추상화 내지 이 컨셉을 바이젝티브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 오히려 요 예시가 좀 혹은 이제 어떤 예시 내지 어떤 모델 약간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가 이 시간의 기준이면 어떨까가 현재 시작을 그렇게 해보고 싶다 정도의 센스예요. 더 나은 어떤 여러 결들이 존재하겠죠. 저도 이제 하면서 배워갈 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학기 여기가 시작을 해서 여기가 한국이랑 일본 기준으로 밤 10시가 제 생각에 좀 뻑뻑하거든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래서 근데 11시는 너무 지금 이게 전 2시간 대여도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요거 마치고 바로 제가 대학원 티칭이 있어요. 월요일에. 그래가지고 한국 밤 11시는 제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2시간을 딱 대화하면 바로 대학원 티칭이니까 조금 쉬고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 밤 10시 반 정도를 다음 주부터는 매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만나서 대화하자는 거지, 만나서 대화할 때만 뭐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건 아니어서 다 이제 방에 초대가 되셨을 텐데, 제가 원하는 거는 적어도 제 선에서는 명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 시키겠다는 센스는 아니고, 그냥 이 대화를 토대로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건 예시랑 이 예시를 정보기하적으로 리포뮬레이션한 노트를 제각각이랑 다 만들려는 게 제 목적인데, 그때 제가 필요한 건 이 토이 모델이에요. 토이 모델 있으면 저 장교수랑 이렇게 뚜닥뚜닥 맞춰가지고 공유할 수 있거든요. 이거 지금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 작업이 목적이어서 틀려도 돼요. 근데 되게 명료한 상황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 그거 아니다 하면서 얘기를 그냥 다시 나누면 되는 거라고 믿어서 그냥 예를 들어 근데 랜덤성 들어오는 건 뭐 주사위나 어떤 이제 표준 정규분포 정도 센스에서 약간 이제 되게 구체화해가지고 어떤 들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냥 뭐 화이트 노이즈 이런 것도 그냥 스탠다드 노말 어떤 그런 선에서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결과들이 좀 좋은 것들이 나오는 쪽으로 저도 좀 이게 수준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지금 응용 학문 쪽으로 지금 다 이게 꼭 필요한 작업이어가지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지금 이제 수술 커뮤니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제 각 잡고 좋은 것들 될 수 있도록은 제가 굉장히 애를 쓰겠으니 네, 같이 좀 재밌게 좀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주십니다.